생도의 등급 분류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스크린 사이즈, 재배 고도와 밀도, 그리고 결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커피를 어떻게 분류하고 평가하는가, 여기는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부터는. 왜냐하면 커피 등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등급을 알면 어디서 아는 척하기가 되게 좋아요. 카페 가가지고 야 케냐 A, 니 케냐 A가 뭔지 아나? 막 이렇게 야 콜롬비아 수프리모가 니 뭔지 아나? 막 이렇게 좀 아는 척을 좀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려주세요. 네. 등급은 일단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생도 사이즈, 스크린 사이즈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에요. 커피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전 세계가 커피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다 통일하면 네. 공부하는 사람은 편할 텐데 그렇죠. 문제는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생도 사이즈로 매기는 나라, 어떤 나라는 밀도랑 재배 고도로 매기는 나라, 뭐 어떤 나라는 결점도 수, 불량 원두겠죠. 결점도 수로 등급 매기는 나라, 이게 다 다양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어쨌든 첫 번째, 생도 크기를 왜 스크린 사이즈라고 얘기하냐면, 스크리너라는 박스가 있어요. 네. 이 네모난 박스인데, 그 네모난 박스에 이게 판이 있죠. 구멍이 뚫린 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판은 구멍이 제일 큰 거. 내려갈수록 점점 내려갈수록 이제 타공이 점점 작아지겠죠. 네네. 그럼 생두를 와르르 쏟아가지고 흔들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층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스크린 사이즈 18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18번 체에 걸린 애들을 18번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린 사이즈 18번을 케냐에서는 케냐 AA 등급을 받고요. 콜롬비아에서는 수프리모 등급을 받아요. 여기서부터 들어봤는데 좀 이제 여기서부터는 힘든데 어찌됐건 이제 1등급만 외우세요. 일단은 공부를 할 때는 네. 케냐에서는 AA, 콜롬비아에서는 수프리모. 질문 있어요, 네네. 원장님. 그러면 크기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크고 무거운 애들이 좋은 거예요. 크고 무겁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스푼을 이렇게 커피 가루를 펐어요. 커피 그 원두를 이렇게 퍼가지고 드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무거운 애들이 녹아날 커피 성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배추 배추도 강원도 그 오렌지 배추가 그 아까 좀 이따가 이제 재배 고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건데 속이 꽉 찬 애들, 무거운 애들이 좋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배추랑 비교해. 네, 그래서 이제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는 콜롬비아,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배 고도와 밀도로 분류하는 나라들이에요. 정말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재배 고도로 분류하는 나라가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그리고 밀도로 분류하는 나라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우기 쉬운 팁이 있어요. 네. 저거를 이제 구구절절 다 외우려면 좀 힘드니까 일단은 중남미로 제쳐두세요. 중남미 나라들 생각해 보면 지리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은 위에가 캐나다, 미국이고 밑에가 브라질이랑 콜롬비아 남미 쪽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 더 엄청 많거든요. 뭐 코스타리카, 파나마 뭐 엄청 많아요. 그 중미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재배 고도랑 밀도로 분류해요. 아닌 나라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가 되게 좋죠. 다음 중 재배 고도에 의한 분류로 아닌 것은 1번 온두라스, 2번 엘살바도르, 3번 멕시코, 4번 콜롬비아 이렇게 있으면은 정답은 다시 자, 재배 고도로 의한 분류가 아닌 나라는 1번 온두라스, 2번 엘살바도르, 3번 멕시코, 4번 콜롬비아. 그렇죠. 콜롬비아는 아까 사이즈로 매긴다고 했잖아요. 콜롬비아만 남미잖아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찍기 신공인데 시험 문제에 뭐 이 문제를 만났다 찍는 것도 약간 기술이거든요. 냅다 그냥 3번에 빛이 난다 그럼 찍으시면 안 되고 대륙을 일단 분류해 보세요. 정답 중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재배 고도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1번 뭐 온두라스, 2번 엘살바도르, 3번 멕시코, 4번 케냐 이렇게 있으면 케냐만 아프리카잖아요. 그럼 약간 아프리카니까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아까 재배 고도랑 밀도는 아까 중미에서 많이들 채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우시는 게 너무 부담이시면 그냥 대륙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좀 수월합니다. 네. 자, 어찌됐건 아까 그 강원도 고랭지 배추처럼 높은 곳에서 재배될수록 비싸게 거래돼요. 왜냐하면 낮에는 광합성을 띄웠다가 밤에는 추우니까 다시 쪼그라들고 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딱딱해지거든요.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밀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커피 맛을 내는 성분들이 더 한 알갱이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네. 그래서 SHB라고 해요. 네. 1등급이. SHB가 스트릭틀리 하드 빈이라고 해서 딱딱한 콩, 스트릭틀리 하이 그로운 해서 SHG로 표기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재배 고도로 매기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재배됐다. 농장의 위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재배 고도로 분류를 하고요. 이게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결점도 함량이에요. 결점도 함량을, 자, 예를 들어서 350g 샘플 중에 생두, 그 중에서 Q그레이더나 이제 등급 매기는 사람들이 이제 세려 보니까 불량 원두가 5점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1등급 받는 거예요. 불량 원두라고 하면은 많이 익었거나 뭐 썩었거나 벌레 먹었거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결점두인데, 결점두가 뭐 적을수록 당연히 맛있겠죠. 그래서 이 등급 기준을 매기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랑 인도네시아. 1등급을 G1으로 표기돼요. 그레이드 1의 약자거든요. G1. 그럼 그 밑에는 G2, G3, G4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제가 예전에 커피 공부하던 가난한 학생이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G4를 사서 네. 생두. 네. 결점두를 내가 골라내서 저 정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결점두를 막 내 손을 골라내서 좋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네. 이거를 볶으면 지원의 맛이 나지 않을까. 아, 이거는 뭐 수업 외적으로 제가 그냥 너무 자만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골라내서 이걸 볶으면 지원의 맛이 나지 않을까 해서 그걸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지원과 골라낸 내가 만들어낸 지원과 같이 볶아서 먹어보면 이 등급 지원이 더 맛이 좋죠. 이게 왜 그럴까? 나는 결점도 다 골라낸다고 제일 좋은 애들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볶았는데 왜 맛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농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점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어찌됐건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맛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내가 막 뭐 맛있게 하겠다고 그걸 골라냈는데 맛이 없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제 카페에 가셔서 지원,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은 뭐 8,000원, 9,000원 커피 한 잔에, G2는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핸드드립 커피인데 지원은 더 비싸면 그럼 지원은 도대체 무슨 맛이 나냐? 그러면 바리스타가 뭐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과 G2를 실제로 먹어봤을 때 가장 차이점은 지원은 맛이 깔끔해요. 뚜렷하고 깔끔해요. 뭐 예를 들면 딱 마셨을 때 과일이나 꽃향기가 되게 분명하게 연상돼요. 근데 하지만 G2는 뭐 신맛인 것 같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지원보다는 특징이 좀 뚜렷하지 않다. 왜냐하면 결점도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 내추럴 지원 이렇게 메뉴판에 쭉 있어요. 네. 풀네임이 쭉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네. 에티오피아 뭐 원산지구, 그 다음에 예가체프는 그 작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대한민국 경상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차 뭐 더 작은 세부 지역이고 내추럴 아까 건식법을 내추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식법으로 가공된 지원 1등급 커피다. 이렇게 이제 풀네임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가공 방식과 등급만 알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 따라주 SHB 네. 그러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서 네. 따라주라는 지역에 네. SHB가 스트릭틀리 하드빈 그러니까 네, 제일 높은 딱딱한. 곳에서 재배된 1등급 커피.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또 다시 또 다른 예를 들면 케냐 오타야 AA 그러면은 케냐 오타야라는 지역에서 재배된 가장 큰 녀석들, 큰 생두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야, 저 사람 커피 배웠구나. 아, 야, 니 바리스타 잘 좀 땄다더니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또 중요한 거. 아, 이거를 빼먹고 갔네. 결정도 함량을 다시 들어가서 결정도 함량에 보면 결정도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뭐 벌레 먹었다고 마이너스 1점, 뭐 새까맣게 뭐 썩었다고 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치명적인 결점과 그런 대로 좀 봐줄 만한 무리들을 좀 나눠놨거든요. 네. 치명적인 결점을 프라이머리 디펙트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한 개만 나와도 마이너스 1점을 까버려요. 그러니까 벌레 먹은 거, 여기 보면 인섹트 데미지 이러면서 그 표에 보면 5라고 돼 있잖아요. 이 5라는 뜻은 뭐냐면 5개가 나오면 마이너스 1점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맞아요. 네. 5개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인 거죠. 근데 6개도 마이너스 1점, 7개도 마이너스 1점, 8개, 9개 다 마이너스 1점인데 10개가 나오면 마이너스 2점 한다는 거예요. 그냥 5의 배수로 네. 나오면 이제 감점을 한다는 거고, 나머지 프라이머리 디펙트 항목들을 보면은 인섹트 데미지 빼고는 다 1, 1, 1, 1,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만 나와도 감점한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디펙트라고 보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두 번째. 네. 그런 대로 봐줄 만한 애들. 이런 애들은 보면 1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나와도 감점한 녀석들은 없고, 보통 뭐 3개 아니면 5개에서 감점을 하거든요. 네. 저 예를 들어, 브로큰, 뭐 컷 이렇게 해서 뭐 부서진, 네. 생두가 이제 부서진 녀석들. 그런 애들은 5개가 나오면 감점인데, 문제 내기가 쉽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중 뭐, 프라이머리 디펙트가 아닌 것은 1번 풀블랙, 2번 풀사워, 3번 드라이드 체리, 4번 쉘. 이런 식으로. 네. 어렵죠? 네. 영어라서 일단은 어려운데, 시험에는 영어로 안 나오고요. 한국말로 나와요. 풀블랙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저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온다는 거죠. 번역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한글 표기로 네. SHELL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쉘 한 글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이제 이 표로 공부를 하실 때 다 외우시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 머리가 이게 그렇게 이제 팽팽 돌아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디펙트만 일단 외우세요. 네. 얘네들은 해봤자 뭐 6개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이 6개만 일단 외우시고, 이 6개가 아닌 애들은 다 세컨더리 디펙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문제 풀기에 좋습니다. 네. 당구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커피를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요점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럼요. 네. 참고로 파트 1에 다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설명을 듣고 외우면은 좀 더 수월한 항목들만 알려드린 거예요. 네. 냅다 외워야 되는 것들은 더 많아요. 그렇죠. 뭐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실까요? 그 등급을 매길 때 이렇게 무작위로 뽑겠죠. 원두를. 생두를요? 생두를. 네. 그런 식으로 하나요? 임의로 하긴 하지만 이제 농장이라든가 품종 이런 거는 이제 분류를 해 놓겠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매기겠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원래 질문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실 때 너무 이제 혼자 외롭게 공부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제 영상 한번 틀어놓고, 맞다 그랬지, 맞다 그 사람이 뭐 판에 막 스크린을 해놓고 막 흔든다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연상하시면서 그냥 뭐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 2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